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살 사건 애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최선호라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한안마사협회와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님, 국회의원 최보윤 의원님이십니다. 지난 4월 고 장성일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고 이를 어린 아들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자립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도적 한계 때문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신 고 장성일님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대한안마사협회 윤대현 사무총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 윤대현입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전해진 시각장애인 장성일 씨에 대해 비보에 진심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장성일 씨는 30이 넘어 중도의 시력을 잃고 1급 중증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일 씨는 자립을 위해 무려 6년간 의정부와 서울을 오가며 안마 기술을 익히고 습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2019년 7월 직접 안마원을 개원을 해서 고등학생 두 자녀와 아버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떳떳하게 홀로서기에 성공한 듯 했습니다. 생계 유지뿐만 아니고 장성일 씨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저금을 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정기적으로 안마 봉사를 다니면서 주위의 이웃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봉사자로서 열정적으로 또 살아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또 장성일 씨는 그 봉사 정신이 워낙 열정적이어서 국회의원 표창은 물론 늘상 저 개인에게도 하던 말이 이제 우리 안마사들이 주위 이웃들에게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는 건 결코 누구나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중증 장애인들이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립의 의지를 꺾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 장성일님의 누님이신 장선애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 고 장성일은 후천적 시각장애 1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좌절과 역경을 딛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두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안마 기술을 익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안마 봉사로 국회의원 표창까지 받았던 마음 따뜻한 자신만의 올곧은 신념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던 동생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억울하고 희망이 무너진 좌절감을 호소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 지원사의 지원 범위가 일상생활 지원은 되고 생업에 필요한 업무 지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법이랍니다. 전혀 생각지도 알지도 못한 일입니다. 활동 지원사가 필요한 장애인은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행정과 현실이 맞지 않으면 맞게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제도의 불합리함이 제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제2의 장성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 동생과 장애인분들이 바라고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아직 발인을 못했습니다. 제 동생이 편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배포해드린 기자회견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먼저 책임감으로 삶을 지탱하다 세상을 떠난 시각장애인 장성일 씨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9월 4일 저녁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장성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어린 아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장 씨는 홀로 흥겹게 안마원을 운영하며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아왔고 최근 의정부시가 이를 부정수급으로 확인하여 5년치 활동지원급여 약 2억 원가량을 환수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시청은 명확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없이 이런 상황을 5년 동안 방치하다가 사회서비스 이용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오랜 기간 행정으로부터 명확한 소통 없이 일방적인 정보 전달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확인 절차도 없던 상황에서 2억 원의 가량의 환수 통보와 고압적 경고는 결국 장애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 운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의정부시는 부정수급이라는 이름으로 초기 정책 설계의 오류와 서비스 간 연계의 한계 등 지금까지 행정의 무능과 잘못을 일절 장애인 이용자의 과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에 남겨준 유서는 삶의 희망이 무너졌네, 너무 억울하네로 시작합니다. 행정과 현실의 괴리에 짓눌려 영세한 1인 사업자로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과연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이에 우리는 장애인의 활동 및 노동 지원 제도의 복잡한 전달 체계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의정부시에 이번 사건에 대한 애도를 표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을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고인 장성일 씨의 유족들은 30이 넘어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장 씨가 6년 동안 의정부와 서울을 오가며 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장 씨가 유서에 남긴 마지막 당부는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모았던 돼지저금통의 돈을 소년소녀 가장에 기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그의 성격처럼 끝내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마 봉사활동으로 2020년 국회의원 표창을 받고 불우한 주변의 이웃을 돕겠다며 돼지저금통에 저금하는 것을 낙으로 삼던 시각장애인 장성일 씨에게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네, 2024년 9월 12일 국회의원 서미와 국회의원 최보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한안마사협회 일동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각 단체와 의원실에서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